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치료가 완전히 끝난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혈변이 시작되었답니다. 2024년 7월에 내시경과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5-ASA 제제인 메자반트를 한 달 정도 먹었는데 계속 증상이 나빠져서 8월에는 입원 치료했다고 합니다. 메자반트로 궤양성 대장염이 호전되지 않으면 입원해서 무슨 치료를 하겠어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밖에 없죠. 입원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세게 맞았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실 것이 우리가 양약을 쓰는 방식에서 양약에 여러가지 제형이 있죠. 피부에 쓰는 연고나 크림의 제형, 먹는 경구약, 주사제 등이 있죠. 예를 들어 펜타사 저약이나 관장약 같은 형태의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항문으로 넣는 약이죠. 이런 약은 사실 먹어서 흡수되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고에 더 가깝습니다. 연고 같은 약들은 피부나 점막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양리작용을 나타내는데 피부로 흡수되는 약의 용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연고제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만 효과를 나타내고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연고를 다량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영향을 나타내기도 하죠. 먹는 경구약의 경우에는 입으로 삼켜서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주로 흡수됩니다. 장에서 흡수된 약물들은 바로 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약들은 거의 전부가 간대사를 거치죠. 간대사를 거친 이후에 혈액으로 들어가서 약효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주사제는 뭐냐? 주사제는 간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직이나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양약은 연고제가 제일 약하고 다음이 경구약 먹는 약이고 주사제가 제일 세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스테로이드를 먹는 약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주사제로 사용하는 게 약효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스테로이드가 만능이 아니죠.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력한 약입니다만 스테로이드를 써도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생물학적 제제인 램시마를 맞기 시작했다. 램시마는 리미케이드의 카피약이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인플릭시맙이라는 성분의 리미케이드라는 제품이 그동안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특허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것과 같은 성분의 약이 나옵니다. 이런 복제품 약을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고 복제약 카피약이라고 부릅니다. 램시마는 리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죠. 램시마를 맞으면서 면역억제제인 아자비오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고 나서 다행히 대변 상태가 호전되었다. 한걸음 한의원에 내원하신 것은 2025년 1월입니다. 이때 사용 중인 양약은 메자반트 하루에 4알, 아자비오 12mg 하루에 1알, 램시마 2주에 한 번씩 자가주사 중입니다. 원래 평소 체중이 54kg인데 2025년 1월에는 46kg으로 8kg 정도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램시마 맞고 대변이 호전된 상태이죠. 대변은 하루에 한 번인데 혈변이 묻어나온다. 대변 횟수는 정상인데 혈변이 계속 있는 거죠. 사실은 염증이 계속 있는 겁니다. 손발이 차갑다. 찬바람 쐬면 콧물이 나온다. 항상 코가 좀 막혀있다. 비염 증상이 있죠. 식욕이 양호하고 식사량 1인분 먹는데 밥을 엄청 느리게 먹는다. 아침에 속이 쓰리다. 밥을 엄청 느리게 먹는데요. 얼마나 느리게 먹냐고 물어보니까 남들 먹는 속도로 먹으면 체한대요. 이건 소화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긴장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2025년 1월 22일 대변 칼프로텍틴은 86점,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요. 그런데 대변 자멸 검사를 해보니 자멸 반응은 136점으로 양성으로 나옵니다. 환자가 말한 것처럼 대변은 1회인데 혈변은 있는 거죠. 대변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출혈은 있어요. 면역계가 좀 이상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 제제인 램시마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염 문제가 보이므로 비염을 치료하는 약부터 시작합니다. 2025년 2월 26일 혈변이 매일 나왔는데 혈변이 없어졌다. 3월 7일 대변 염증 수치 칼프로텍틴이 5.5점으로 뚝 떨어집니다. 2025년 3월 28일 대변 1회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식사 속도가 남들과 비슷해졌다. 이때 사실 주의 깊게 볼 것이 제가 비염 치료하는 처방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염 치료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의 염증 수치도 좋아지고 소화도 좋아졌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면서 비염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그 비염이 소화기 문제가 엮여있는 비염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겁니다. 소화기 문제가 함께 엮여있는 비염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의 비염을 치료해주면 소화도 좋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궤양성 대장염도 좋아지고요. 4월 4일 대변 검사를 해보니 칼프로텍틴은 20점, 아주 정상이고요. 자멸 반응인 오컬트 블러드는 538점으로 양성이네요. 이건 뭔가 이상하죠? 염증 때문에 출혈되는 건데 염증 지수가 정상인데 출혈은 오히려 늘었다? 2025년 4월 29일 메자반트를 끊습니다. 비염 문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소화기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꾸어줍니다. 5월 9일 칼프로텍틴은 11점인데 대변 자멸 반응은 1200점 이상이네요. 진짜 좀 이상하죠? 염증 때문에 출혈되는 건데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 자멸 반응은 양성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몇 가지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첫 번째는 치핵이 있는 경우입니다. 치핵이 있으면 염증이 없어도 출혈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대변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검사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대변에서 적혈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적혈구를 어떻게 찾을까요? 적혈구 내에 있는 철분 성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선짓국, 고기를 많이 먹거나 영양제, 비타민C 등을 과량 복용하는 경우에 철분 성분이 과다해져서 혈변이 없는데도 양성 반응으로 위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외과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권해서 검사했는데 일단 치핵은 없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음식 영향일 가능성이 높죠. 2025년 5월 면역억제제인 아자비오를 끊습니다. 소화는 모두 좋아져서 소화기를 치료하는 처방도 바꾸어줍니다. 이제 비염, 소화기 문제가 없으니까 염증을 전적으로 치료하는 처방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검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영양제를 먹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둡니다. 6월 17일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은 10점이죠. 완전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대변 자멸 반응 검사는 32점으로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되네요. 염증 수치가 정상인데 자멸 반응은 양성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다? 치핵이 있거나 영양제나 음식 영향이다. 이번 경우는 2번 영양제 때문인 거죠. 2025년 7월 램시마도 끊습니다. 이제 모든 양약을 다 끊었습니다. 7월 16일 칼프로텍틴은 76점 정상이고요. 자멸 반응도 22점으로 음성입니다. 8월 20일 칼프로텍틴은 6.6점 아주 정상입니다. 2025년 9월 5일 양약 전혀 안 쓰고 있다. 대변 1회, 정상변, 혈변, 점액변 없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먹는 속도도 남들과 비슷하다. 속 쓰린 것 없다. 긴장할 때 가슴 답답한 것 없어졌다. 자고 나서 붓는 것 없다. 10월 29일 칼프로텍틴 52점 정상입니다. 이쯤 되면 대장 내시경을 해보고 치료 종료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올해 수능을 봐야 되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수능 본 다음에 내시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치료 마무리를 좀 길게 하는 것은 오히려 좋죠. 11월 26일 수능 끝나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 했다. 자, 내시경 한번 볼까요? 이쪽은 2024년 7월의 직장경입니다. 이쪽으로 피가 고여 있네요. 여기도 염증이 있고요. 이쪽도 염증이 보입니다. 여기도 염증이 많이 보이고요. 여기도 염증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피가 고여 있고 염증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염증이 보이고 여기도 출혈이 있네요. 이쪽도 출혈이 있는 쪽이 보이고요. 여기도 출혈이 보입니다. 이쪽도 염증이 있고요.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출혈이 있고요. 이쪽도 출혈이 보입니다. 여기도 피가 고여 있네요. 출혈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8월의 직장경입니다. 이쪽에 피가 고여 있습니다. 이쪽도 염증이 많이 보이고요. 염증이 더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출혈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피가 고여 있고 염증이 많이 있네요. 이쪽도 출혈이 있고요. 여기도 출혈이 있습니다. 여기도 출혈이 있고요. 이쪽도 피가 고여 있고 염증이 있네요. 이쪽도 출혈이 있고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출혈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출혈이 있고요.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를 시작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이쪽은 2025년 11월 25일의 대장 내시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벽이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주 깨끗하네요. 전체적으로 장의 주름이 잘 보이고요. 장벽이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좋고 장벽이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습니다. 좋고, 좋고, 좋아요.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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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전부. 아까처럼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어서 붉게 충혈된 부분들이 없죠.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전체 대장에 염증이나 출혈의 소견이 전혀 없죠. 완전히 정상입니다. 2025년 1월에 내원해서 6개월 만에 생물학적 제제까지 모든 양약을 다 끊었습니다. 양약을 다 끊고도 5개월을 가량 지난 후에 내시경을 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죠. 한약으로 치료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약은 무작위로 염증을 줄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계를 더 교란시키죠. 이럴 때 한약 치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약을 그냥 쓴다고 절대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찰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치료하는 처방을 사용해야 치료가 됩니다.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생물학적 제재로도 관해가 되지 않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모든 증상의 소실, 모든 염증 수치의 정상화, 내시경적인 관해, 양약을 끊고도 이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